뉴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시작하기 네네.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버니즈 분들에게 네. 다양한 자료를 받고 오. 다양한 도움을 받고 오. 다양한 욕도 먹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저 버니즈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왜냐면 도와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도와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왜냐면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내 말이 어떤 것을 대변하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 친구도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줬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성이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가 나름 정리한다고 정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편향적인 이야기라거나 약간 요런 거 특히 버니즈 분들이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가 편향적으로 흘러가진 않을까. 네. 근데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다 오늘 처음 보고 뭐 아무것도 없고 꾸벅꾸벅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진짜 법적인 부분 그리고 팩트에 관련된 부분들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저희는 뭐 줄 생각도 없겠지만 하이브나 어두워나 뉴진스한테 돈 받은 적도 없고요. 너무나 객관적인 공평한 일반인들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것 같았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내가 진짜 받았으면 억울하잖아. 진짜요. 나 그래서 그 말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돈 받은 적이 없다. 네. 맞아요. 주지도 않지만 받을 생각도 없다. 네네. 되게 당당해 보였죠.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일단은 뉴진스와 어두워 측의 이번 갈등이 단기적인 금전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결과라는 평가가 있는데 법적, 산업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시는지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의 의도는 되게 단순했었어요. 뉴진스 기사를 보거나 혹은 어떤 댓글들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내용이 한 이야기예요. 뭐 거위의 배를 갈랐다. 뭐 돈 때문에 지금 뭐 애들이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수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춤을 춰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렇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볼 때 법적인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돈으로 정말 이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더 있을 텐데 라는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뉴진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더 큰 수익도 가능했겠죠. 그럼요. 거기 남아 있는 게 사실은 굳이 뭐 자기네들이 이 계약을 깨야 되는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고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네. 사실은 그냥 편하게 그쵸. 있으면 돈은 더 벌 수도 있었는데 뭐.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오히려 큰 돈을 생각했다면 남아있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네. 문제를 야기를 하면 리스크가 분명히 따라오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연예인 이미지 논란이 그러니까. 되는 순간 연예인들한테는 어떤 네. 논란이든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전세 역전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봐도 이게 돈, 그러니까 물론 이걸 뒤집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안 뒤집으면 7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그냥 70만 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이게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세상 일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뉘앙스와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쵸 아무래도 이게 뭐 연예인이라는 게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네. 문제를 만드는 순간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는 보니까 오히려 뉴진스 측은 오히려 너무 감성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감성적이었다. 돈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아쉬운데 네. 사실은. 맞아요. 네. 어찌 보면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네. 민희진 씨와의 어떤 의리 네. 혹은 뭐 그에 대한 존경 같은 그 무조건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간 네. 것 같고 정말 네. 돈으로만 계산했으면 뭐 소위 말하는
어도 엄청 하이브의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뭐 대기업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 남는 게 어찌 보면 돈만 그렇죠. 생각했으면 글로벌한 사실 그러니까 나를 기업인데. 키워준 건 미니진이 많지만은 이렇게 갈라진다면 나는 이쪽에 서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게 어쩌면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아까 감성적이라는 게 어쩌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원초적인 네. 어떤 감성적인 네. 터치. 의리라든지 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밑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 요거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하고 있는 버니지 친구가 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티스트 관점에서는 미니진하고 뉴진스를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팬들 입장이라거나 혹은 보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저희 버니지 친구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미니진 씨의 배임 무혐의 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는 이제 세트로 가는 거. 네. 묶어서 근데 일반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기에는 이제 미니진 제작자와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란 아티스트는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게들 그렇죠.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거의 보니까. 미니진이 뭐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다 제작을 해서 이제 뉴진스의 이 팀, 이 그룹의 명성 이런 걸 다 만든 걸로 이제 된 거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완전히 별개라는 완전 게 별개입니다. 제일 큰 차이고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 거야 가장 핵심적인 견해가 두 개가 별개다. 완전히 별개죠. 네, 요게 그냥 가장 근본적인. 그럼 이게 별개가 아니게 되려면 어떤 게 뭔가 필요할까요? 별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개가 아니라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둘 다 이기는 네. 걸 말하거나 둘 다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혹은 우리는 미니진이 없이는 성립이 될 수 없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건가? 미니진이 없이 될 수 없는 건 그야말로 감정적인 네, 거, 없어요. 혹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네. 대한 그런 문제이고요. 법적 문제로 보면 완벽히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별개다. 아, 이게 되게 안타깝네요. 왜냐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왜냐면 약간 이제 댄스 팀을 이루어 보면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리더를 통해서 밑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너네도 같이 문제를 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팀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이런저런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뉴진스 내부적으로 뭐 리더가 있다고 치면 뭐 다니엘 씨가 리더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니엘 씨가 리더로 이게 뭔가 되어 있는 상태면 이것도 뭐 다른 멤버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뉴진스로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니진 씨는 아예 뉴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진스 내부적으로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뉴진스 하나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민희진 씨처럼 너는 다니엘이고 나는 한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건지. 우리 빅뱅의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 씨가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개인의 그렇죠. 일탈이었죠. 뭐, 소위 그렇죠,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징역형까지 살다 왔습니다.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빅뱅 멤버들이 법적 책임을 진 거는 없었죠. 다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으로 보면 굉장한 이미지 타격이 있었고 빅뱅에도 그 동료들도 그죠. 그것 피할 수 때문인지 없었죠. 피할 수는 없었죠. 그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그럼 어차피 너는 너고 난 A는 A고 B는 B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러니까 이걸 법인은 아니지만은 빅뱅이란 그룹 내에서 어쨌든 승리가 사고를 쳐서 나갔잖아요. 근데 네. 빅뱅은 유지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 너무 또 옛날 얘기하죠. 소녀시대에서도 제시카가 나갔었잖아요. 그렇다고 소녀시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 옛날 얘기가 더 좋아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럼. 소녀시대는 8명으로 지금 활동 쭉 잘하고 있고 그쵸. 빅뱅에서 승리 나가고 자기들끼리 또 활동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만약에 뉴진스 내에서 의견이 갈린다면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함께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개개인별로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그러니까 뭐 나가는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뭐 다니엘 리더라고 했으니까 다니엘 리더인데 나의 영향력이 되게 좋았어 뉴진스에. 근데 내부적으로 내가 트러블이 있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빼려고 해. 그럼 나머지도 다 같이 나가겠대. 그럼 이것도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회사와 그 개개인별 계약은 다 별도거든요. 5명 계약 조건이 똑같은지 다른지도 우리는 알 수 알 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죠. 계약 조건이 1인당 있고 이거를 네. 그룹으로 활동하는 그게 따로 있을 거고 그죠. 좀 아이브도 계약 조건 다르다고 그죠. 들었거든요. 네. 장원영, 안유진은 예전에 활동했었으니까 아, 아이즈원으로. 그러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5명 계약이 완전히 똑같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묻고 풀 수 있는 것도 음. 기획사의 그 재량으로 아, 할 수 힘이고. 있게 되어 어. 있을 거예요. 계약 자체가. 혹시 질문? 네네. 저도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2018 가합 545186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매니저의 퇴사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한 판례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도 약간 뉴진스도 약간 미니진이 어도 대표를 맡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 매니저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디오를 채워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이라는 것도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인정이 되고 이거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런 또 판례가 있었어. 뭐 그래. 저는 왜 이게 물론 사실관계 다툼이고 뭐 디스패치나 다른 기사들도 많이 냈지만은 네네. 하이브가 어도어가 그렇게 뉴진스를 미니지 데려온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소스뮤직 소속이었다라던가 뭐 각자 다른 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연습생이었고 얘는 경연대회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디션에서 데려온 오디션, 애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꾸 미니지 데려온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다퉜던 이유가 이것 그럼 때문이구나라는 만약에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다 데려온 거면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가요? 네. 처음부터 다 데려왔고 지금, 얘네가 키웠다면 그럴 수 있을 것 우리 같아요. 친구가 얘기해준 판결 네.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획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획사가 다수의 매니저 경력이 있는 누군가 C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C가 자기가 그 연예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획사가 이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했지만 그 매니지먼트를 C가 전속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개인인가요? 그룹이 아니라 지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연예인은 아이돌? 아마 아니요 드라마 촬영 배우인 것 같아요. 배우입니다. 배우를 데려온 배우인데 매니저인데 그 매니저 나간다. 매니저가 굉장히 경력이 많은 매니저였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매니저를 영입을 했고 이 매니저가 없으면 지금 법원 문구 그대로 판례 문구를 보더라도 소속사의 인적 구성이 배우의 연애 활동을 지원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네네. 기획사죠. 기획사 기획사는 힘이 자체는 힘이 없고. 없어. 막 신생이야. 능력이 없어. 근데 뭐 자본은 좀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 매니저가. 제일 헤드가 이 매니저였던 거야 사실. 그리고 그 매니저가 이 배우를 데리고 데려왔고. 오면서 내가 얘를 매니지할게. 전속으로 매니지할게. 그러면서 계약은 이제 기획사랑 체결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려온 기획사는 거는. 능력, 그러면 인적 자원이 이거랑은 없었던 거죠.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좀 조금 많은 게 다르죠. 일단 첫 네. 번째가 다수와 개인의 차이도 조금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면 개인은 진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데 다수를 이 모든 조건으로 나도 너 알고 나도 너 알고 이거는 어려웠을 수는 있으니까 게다가 대부분 소스뮤직 연습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이 회사가 힘이 없었다. 매니지먼트 할 힘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 이 회사는 않았다. 사실은 뭐 외관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사실은 뭐. 매니저가 실질인 그렇죠. 거고 그런 근데 여기는 경우. 그리고서 매니저를 보고 계약을 한 거죠. 매니저 때문에 이 전속 계약을 한 거죠. 나 형 믿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매니저가 나갔어? 그럼 사실상 이제 그 해지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오케이. 취지의 판결인 것 같아요. 판례 문구를 보더라도 우리 소속사가 그 매니저를 영입하게 된 배경이나 전속 계열 그 배우와의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볼 때 이 배우는 이 매니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소속사하고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고요. 단순하네. 그 다음에 네. 소속사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소속사 거잖아요. 역시 제가 회사를 차리는데 박진영 씨를 데리고 왔는데 박진영 씨가 B를 데리고 온 거죠.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정확해요. 아, 이런 옛날 사례 너무 좋다.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그럼요. 맞아. 완벽히 이해가 됐어. 나는 힘이 없는데. 나 소녀시대 얘기했는데 미 나왔어. 근데 이제 박진영이랑 나랑 친분은 있어서 진영이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그랬더니 맞아요, 진영이 맞아요. 야 그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데뷔 한번 시켜보자. 그랬는데 이제 저랑 맞아요. 박진영 씨가 싸운 거죠. 그렇죠. 박진영 씨가 야 나 못 있겠어 나갈래. 나가. 근데 B가 진영이 형 나가면 나도 나가야지. 야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힘이 없었다. 그렇죠. 당시에는. 이해 잘 오케이. 됐죠. 예. 이렇게 되면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팬들은 봤을 때 판례가 있다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까고 보니까 그것도 꼭 이게 뭔가 맞지 케이스를 되게 않다.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자본도 크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향도, 자체 영향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런 부분이 또 가처분 판결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음. 말씀들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요런 뭐 몰랐던 것도 요런 걸 하나 알았네요. 그럴 수 있겠군요. 나는 우리 버니즈 로스쿨 가면 좋겠다. 진짜로 이렇게 벌써 판례 찾고 이러면은 맞아요. 우리 이과를 지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과도 로스쿨 가거든요. 네, 무슨 과 갈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정말 이 법조인의 자질이 보입니다. 나는 학생 때 판례를 찾아본 적이 없어. 맞아, 나도 대학에 가서는 찾아봤지. 훌륭한 친구야.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한 달씩 나눠가지고 다 찾아봤다니까요. 열정이 있는 친구네요. 나는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과 인간의 감정이나 혹은 어떤 업계의 관례나 흐름이 또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답답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민희진의 그게 있었어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되는 일인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딱딱하게 갈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뭐 너가 그룹이었어도 필요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거를 소명을 해도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법적으로는 별개로 개인으로 가야 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희진이 어두워 이제 대표로서 업무를 많이 한 건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뉴진스 5명을 외부에서 데려온 것도 아니었고 여기 왔을 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걸 조합을 하이브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안타깝네요. 키운 부분, 예를 들어 그 옛날에 SM에 있을 때부터 이제 워낙 아이돌들을 잘 예쁘게 퍼스널 브랜딩 해줬듯이 그런 거 하고 모든 걸 한 건 맞는데 시작부터 데리고 온 건 아니었고 좀 게다가 상황이 그냥 좀 다르다. 법적으로는 그냥 어차피 넌 너고 넌 그렇죠. 너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감성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이거를 내가 봐도 이건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뉴진스가 지금 그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내용이 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민희진은 우리와 하나다. 근데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해지를 뭐 너네가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해고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이 우리랑의 어떤 계약상에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뭔가 이런 입장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일방 해지권 주장은 합법인가 무리한 주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질문도 우리 번희 친구가 준 거거든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신뢰관계 파탄으로 뭐 네.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려면 입증을 잘 했으면 가능한데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아이돌들 사례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데 네네. 일단 돈을 안 줬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금은 일단 지급이 됐어요. 근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익봉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돈만 중요하냐면 이제 인권침해 부분이라던가 이제 기획사의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여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관건인데 증거가 어쨌든 제대로 있었으면 저는 가처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질문이 있는 것 네. 같아서. 사실 이 질문이 좀 걸러지다 보니까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됐는지 아니면 질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진스의 그런 주장은 민희진과 주력 직원들 퇴사로 인해서 과거의 어도와 지금의 어도가 달라졌다. 달라졌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도가 달라졌어요 하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더워가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뉴진스라고 시작할 때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고 상황도 많이 변해버렸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속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 계약 기간 중에 결국 뉴진스라는 이제 연예인이 임의로 계약을 지금 해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인 거고. 그쵸. 다만 아까 우리 경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소속사에 어떤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 돈을 안 정산을 줬다거나. 안 줬다거나, 때렸다거나. 혹은 그렇죠. 신뢰관계가 네. 파탄됐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뉴진스를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민희진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를 뭐 서포트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희진 씨가 나가고 난 뒤에는 전혀 달라져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근데 일단은 이거는 단순히 member들의 어떤 주관적인 뭐 주장이 불신이라고 될수 있다. 부족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뭐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든지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입증 책임이 원고 측 결국엔 뉴진스 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어쨌든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네, 그리고 저 친구가 물어봤던 것 중에 네. 그러니까는 원래 구성이랑 다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계약 해지의 사유다, 뭐 신뢰관계 파탄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거 그냥 회사의 내부적으로. 그쵸. 그냥 네. 회사의 권한 아닌가요? 그거를 누가 거기서 대표를 하든 그렇죠. 누가 거기서 스타일리스트를 하든 뭐 음악을 누가 만들든 그거는 제작사 뭐 기획사 이거의 문제고 그냥 권한이고 재량이고 그거를 주장할 근거가 뉴진스에는 없는 거죠. 나는 여기 이 구성으로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 구성으로만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주장. 근데 그게 깨졌으니까 그 죄반 환경이 깨졌으니까 나는 일을 못 해. 라는 어떤 주장인 것 그럼 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데뷔를 해 SM이야. 그러면 계약서에 나는 유영진이 쓴 노래로만 할 것이다. 라는 내용 계약서에 그렇죠. 있었으면 상관이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이 있을 수 상황이 있어요. 맞는 그러면 거잖아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계약 위반이면 근데 신뢰관계- 실질적으로 네. 신인이 나는 유영진이 쓰는 곡만 받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아무래도 없을 네. 수밖에 없고 아이돌이 재계약할 때는 그런 거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재계약할 맞아요. 때는. 재계약할 때. 아이들 뭐 트와이스 네. 등등 그리고 세븐틴도 되게 많은 아이돌들이 맞아요.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했죠. 있는데 그때는 입지가 달라져요. 맞아요. 잘 나갔으니까 재계약을 한 거라서 조건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그런 세부적인 원하는 게 있으면 내 넣을 수 스텝들 있죠. 그대로 데려가고 싶다. 나는 이런 민희진 아니면 못한다. 이거 넣을 수 있죠. 재계약할 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뉴진스의 그 계약서상에는 민희진 씨 이름이 없죠. 없었다는 없겠죠, 게 당연히. 당연히 없을 영원할 수밖에 거라고 없죠. 생각하니까 일반적인 계약서를 하긴 썼을 대표니까. 거고. 그렇죠. 아니, 저도 대표인데. 그럼 이거는 그러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대표가 바뀌는 일이 물론 뭐 법인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가 바뀐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갑자기 우리 사장님이 내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거나 이거는 약간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떤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건가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완전히 아니 소위 이렇게 말하면 소위 뭐 네. 월급 사장이잖아요. 월급 네, 사장. 맞아요. 월급 사장님은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그리고 바뀝니다. 이건 사실 그렇죠? 법인이에요. 법인하고 대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승원도 바뀌었어. 예, 심지어. 이승원도 바뀌었어. 상시장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아니, 이게 그러면 만약에 에스파가 네. 이거를 근거로 이수만이 나가서 나는 못하겠다.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죠. 이수만이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예. 계약서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 대표가 거잖아요. 누군지가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니, 법인이에요, 맞아요. 법인. 네. 왜냐면 제가 달라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네, 말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표가 바뀐다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진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래 근데 솔직히 뭐 스타일리스트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이것까지도 아니고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건 조금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네요. 네, 계약서 이름이 네.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별개야, 개별이에요. 법인 별개, 대표 별개, 뉴진스 별개. 제가 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네. 저는 원래 이런 거 아이돌 관심도 많고 찾아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뉴진스 측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저희는 몰라요. 소송 기록도 못 받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지금 대표 바뀌고 직원 바뀐 걸로는 안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어도어나 하이브에서 진짜로 뉴진스를 축출하려고 만들어낸 문서가 있다면 왜냐면 실제로 걸렸잖아요. 다른 아이돌들 욕한 그게 공식 문서처럼 매주 돌렸다는. 뭐 돌렸다는 얘기가 있긴 근데 뭐 있으니까. 팩트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뉴진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우리가 뭐 계획표를 짰다던가 니즈를 그렇죠. 내보내고 뉴진스를 스텝들을 다 바꿔서 뭐 장기 휴가를 오래 줘가지고 더 이상 이런 것도 했다던가 이런 거 있으면.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거 하나가 있는 게 뭐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뭐 뉴를 버리고 새 판을 짠다.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는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막 구체적으로. 구두로 뭐 예, 그냥 예. 우리가 내심으로 서로 그런 얘기를 뭐 했다라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네, 예, 문서라든지 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한 줄이나 혹은 뭐 오가는 말로 이런 걸로는 법적인 힘이 네. 많이 약하다. 그냥 네. 갈등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것도 그 류를 버리고 딴 뜻이라고 또 해석하더라고요. 마치 초성 모욕으로 욕하면 그 욕 아니라고 설명하듯이. 뭐 미친인데 그게 아니라 모친이었다. 뭐 네, 약간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바로 바꾸는 그거예요. 거죠. 그렇게 네. 말장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황들은 보여요. 근데 정황만으로 안 되고 맞아요. 정말로 이제 뉴진스를 민주 내보내고 완전히 수납하려고 했다는 계획과 혹은 맞아요. 내부 증언과 녹취록과 모든 것들이 있으면 아 얘네 진짜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뢰관계 파탄이 예, 인정될 수 있죠. 충분히 될수 있을 근데 것 그 같아요. 증거는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럼 쉽지 않을 것 이게 같아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일단 가처분이 났으니까 근데 그쵸. 본안이 뭐 30일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이게 뒤집어지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그쵸. 거죠. 신뢰관계 파탄을 우리가 이걸로 내세울 거면 네. 어떤 그런 정확히 뉴진스를 어떻게 했다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 소송이 어도어가 낸 거거든요. 계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럼 그죠, 이제 그죠. 이쪽에서는 계약을 유지할 어도어는 지금 본인이 계약 의무를 다 했다라는 걸 다 입증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돈 줬다. 우리는 할 만큼 서포트를 다 했다라고. 그럼 이제 뉴진스 쪽에서 아니다. 우리를 제대로 서포트 바뀐 이후에 서포트를 못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못할 거라는 게 여러 점을 드러났다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들이랑 말한 것처럼 더 남아 있어서 증거를 채집했으면 가처분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만약에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근데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아예 지금 뭐 계약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그럼요. 사실상 네. 접촉이 없잖아요. 네네. 제가 광고 보기에는. 빼고는 그쵸. 못해요. 안 와요. 네. 더 많은 접촉이 있었어야지 쟤네가 일을 되게 태만하고 우리 거를 안 해준다. 뭔가 그런 그 회사 측의 기책을 뭐라도 정확히 잡으려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회사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결이 그죠, 안 돼 있으면 뭐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은 잘못할 기회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거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회사하고 일하는 사람의 관계로 그냥 뭐 이게 뭐 아티스트니까 뭐 특별히 다른 법이 적용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기가 조금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인정이 되려면 되게 많은 어떤 증거들과 이런 것들을 네. 준비를 하고 본안에서 뭔가 어떤 이게 뒤집어지는.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시스템을 모르니까 본안이 30일 날 이제 나오는데 네. 그럼 이게 30일 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충 뭐 초반에 한 2, 3일이면 이미 다 끝나고 다음 일을 또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본안이 30일 날 나오니까 30일 직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수 되는 있어요. 건지. 낼 수는 낼 수 있어요. 있어요. 사면은 낼 수 네, 있어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증거는 이미 변론 종결이라고 종결 재판이 전까지. 끝났으니까 증거는 못 내고 참고 자료 같은 거 그냥 나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결론은 하시면 계속 결론은 낼 수 재판이거든요. 재판은 일단 종결하고 별도의 판결 선고일을 30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종결돼 변론 종결 그거 시까지 언제 증거를 내야 종결했죠? 되고 뭐 한 달, 두 달 전에 종결됐나요? 네, 변론 그 종결 전까지는 네. 막 냈을 네, 거예요. 변론 그럼 종결 이- 이후에는 서면은 뭐 보충 서면 참고 자료를 정리하는 내지만 서면 네, 이런 거. 증거는 이미 다 그러면 그 냈습니다. 보충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러고 보니까 이게 있었네. 뭔가 이렇게 증거? 돼서 나중에 이제 내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 뭔가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내는 게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나고도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내는 것도 힘이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판결 선고 뭐 일정 저희가 소위 말하면 2주 전쯤에 그쵸. 판결 선고일이 30일이면 한 2주 전 15일쯤에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때 뭐 재판이 사실 길어지는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때 판사님이 그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쭉 제출된 증거들, 제출된 서면들을 잘 쉽게 말해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네네. 판결문을 작성할 때 결국엔 이제 다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뭐 발생하는 순간에 뭐 내야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다기보다도 변론 종결 시까지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수집한 증거들 잘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그런 건 있죠. 뭐 A라고 주장했는데 네. 내가 되게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A라고 주장했을 때 제가 A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반박할 내가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러면 거지. 네, 순서적으로 제가 반박을 무조건 할 거면 그 다음에 내가 내서 오히려 더 그 임팩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판사한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그 다음 순서에 내야겠다. 전략적으로 느끼는
전략적으로 바뀌는 증거는 이런 있습니다. 순서 정도는 전략적으로 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변론 종결 전까지는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론 종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판사님이 보시면서 이거를 판단할 그거를 작성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오케이. 보면 됩니다. 만약에요 증거가 진짜 없었는데 나중에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내부 있을 수도 고발자에게 있죠. 받거나 네, 네. 그거를 변론 종결 이후에 받게 됐다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야 맞아요. 돼요. 변론을 재개, 너무- 재판을 너무 다시 중요한 열어주세요. 증거가 라고 그건 됩니다. 다시 나왔다. 변론이 제기됐을 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생각보다 그럼 임팩트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진짜 되게 중요한 중요한 게. 증거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서 변론 재개 신청하면서 그걸 내면은 판사님이 보시고 그러네 하고 열어줄 수도 있죠. 그럼 증거로 다시 들어왔다 또 닫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쟤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쟤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우린 그 다음에 낸다 이제 이 개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부 고발자가 실은 근데 저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네.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그러면 있겠다라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변론을 열어주실 그럼 그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30일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판결 선고 나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안 되는 예, 거고. 그러면 시스템이. 항소심에서 뭐 내야죠. 붙어보든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거고요. 다음에 가야 돼요. 판결 1심 내에 나오면. 할 거면 무조건 그 전에 해야 되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1심 판결 나와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내부 고발자 나왔다. 그러면 그때 항소심 가야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의 어떤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큰 그거긴 하네요. 어떻게 객관적인 보면. 증거가 예. 있는 내부 고발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팬 친구가 하나 질문 준 건데 어떻게 크게 뭐랄까 큰 내용은 아닌데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만약에 신뢰관계 파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됐어. 되면 그래도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신뢰관계가 파탄이 난 걸로 끝나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법원이 인정하시면 계약은 해지되는 그냥 거고 해지되는 정당히 거고.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정당한 해지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거였는데 이제 저도 돈 얘기니까 궁금해서 한번 찝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법정에서 가처분과 그리고 민희진 씨의 불송치 요거 두 개 중에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쪽이 유리한 이야기고 이거는 이쪽이 유리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무엇이 더 어떤 법적으로 무거운 혹은 법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사와 형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민희진 씨의 뭐 배임 위험에 무속- 대해서는 불송치. 불송치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고요. 음. 뉴진스에 대한 가처분은 민사적인 민사적인 문제고 부분이, 지금 우리 어도와 뉴진스가 다투는 건 역시 민사 소송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결론만 먼저 말하는. 아니요, 일단 네, 얘기를 하시고. 결론 그 다음에 근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민사와 형사의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고 민사였던 가처분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뉴진스가 뉴진스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사에 맞아. 사실 민희진이 민희진은 그냥 별개예요. 아까 별개지. 말했지만 나오든 뉴진스랑 민희진은 나오든 아예 그냥 상관없어요. 별개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민희진이 그래서 배임이 아니니까 힘을 얻었어. 뭐 그러면은 뉴진스한테 막 되게 뭐 힘이 더 될 유리하고. 거야. 그거는 뉴진스가 아니잖아요. 민희진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네, 팬들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팬들은 민희진과 네. 그걸 한 몸으로 그쵸. 보는. 그쵸. 네, 민희진이 네. 이겼으니까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차이. 네. 이거는 그냥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내 손이 부러졌는데 발가락이 아플 리는 없고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냥 뉴진스 그러네요. 소송에는 뉴진스 가처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민희진의 그 배임 기록에 혹시 뭐 뉴진스 얘기가 있고 중요한 게 있으면 뽑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아주 별개죠. 뭐 그냥 완전 참고 자료 정도로만 그렇죠. 민사 소송에서는 민희진의 그 형사 그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참고 뭐 자료 진짜. 정도로 쓰이는 네. 정도이고 네. 지금 가처분은 그 본안 소송의 가처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나와서 안 그래도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딱히 그렇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지금 방시혁 씨가 여러모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조사를 받으시고. 포토월에서 네. 살 많이 빠지셨죠. 그 위고비 아닌가요? 얼굴이 아니, 많이 건강해 보이던데. 네, 살 아니면 많이. 죄송합니다. 요게 맞다요. 나 잘 몰랐나? 나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죠. 요게 뉴진스 사건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제가 그 혐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방시혁이 잘못했냐 안 했냐 부분인데 잘못한 부분 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또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별개예요. 그냥 방시혁이 잘못했냐 안 했냐지 그게 유진 소송이랑 연관되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방시혁이 잘못한 사람이 되면 그래도 이 프레임에 프레임은 아무래도 나쁜 사람으로 쓰여지는 네, 것이 이거는 역시 법적 판단은 그쵸. 별개이다. 맞아. 방시혁은 그리고 방시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 재판부 형사 절차는 완전 독립적으로 판단하시고 계약관계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쓰여지지 않을 내용이지 않을까. 연관 있는 거 말씀드리면 뉴진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뉴진스와 싸우고 있는 이 어도어 측의 그 핵심 직원들이 형사 사건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신뢰관계 파탄 그러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민희진 있어요. 따로 이제 방시혁 따로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땐 변호사님들 이렇게 찔러도 피도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찔러보세요. 정말 진짜 프로 저희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나 그러니까 이미 놀렸어. 저도 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뉴진스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전 당연히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내가 판사였어도 뉴진스랑 이걸 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저도 계속 하고 싶은데 이야기들이 너무 완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야 너랑 주민등록증이 다른데 다른 일이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와버리니까 그게 이게 뭐 얘기가 해도 이게 참 걱정만 되고 참 그러네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정 변경의 원칙. 요거 저 이거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내가 이걸 처음에 계약할 때 나의 상황들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싹 바뀌었다. 네,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냐. 근데 이 부분도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부터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신뢰관계 파탄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계약법상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은 계약 후에 계약 당시에는 예측 못한 그렇죠? 예측을 못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어떤 게 개념인데 일단 우리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이걸 되게 또 깐깐하게 보는 네. 게 있구나. 그냥 변경한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친구가 말씀했던 질문과도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거 봐 환경이 바뀌었잖아. 이거 봐 멤버 구성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하더라도 그 사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그 뉴진스 멤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전 변경 안 될 것 같거든요. 정말로 그 정도로 빡빡하게. 그리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데려온 매니저가 나갈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거는 정말 계약 사정 변경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해지 사유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멤버가 바뀐다고 멤버가 해도 바뀌어도 저는 개별 계약으로 되어 있었을 거기 뭐 예를 때문에. 들면 예를 네. 들어서 그래 H.O.T야 문희준이야 근데 이수만한테 한번 됐어 형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수만이 너 이 자식 너 싸가지가 없다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갔어 그래도 나머지는 따라 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각자의 계약은 상관이 없을 테니까 내 계약에 문희준이 꼭 있어야 된다가 있었으면 나도 따라가려 되겠지만 그렇지 근데 강타 토니랑 다 달랐을 거예요. 문희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신인이 그거를 계약서에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뭐 밥 세 끼 꼬박 챙겨주세요 이 정도면 모를까 이게 그러네요. H.O.T도 갑자기 해지해서 되게 문제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때는 생각이 우리 드는데 연예인 표준계약서 맞아요. 맞아. 되게 그때는 중요하고 그때는. 예. 어쨌건 뉴진스 사안에서 뭐 민 대표의 해임이라든지 하이브가 뭐 개입했다 혹은 뭐 팬들의 뭐 탄원을 한다든지 뭐 민영사 뭐 결과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사정 변경이다. 로 보기는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되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민희진 배임 무혐의 처분 이것도 필요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제가 참. 뉴진스 변호사고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숨기지 않고 당연히 가처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게 50억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많은데 50만 원 더 커요. 50만 원. 그러니까요. 가처분부터
막았어야죠. 그때 맞아요. 중요한 증거 다 쏟아 부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증거가 있는데 안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생겼을 수는 있겠죠. 그래 뭐 내부 고발자라든지 뭐 그랬을 그럼요. 수는 그러니까 1심 있으니까. 판결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카더라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니까 근데 자꾸 어디서 들리는 얘기가 뭐가 뉴진스가 뭐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좋은 쪽 뉴진스에게 좋은 쪽으로 뭐가 자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는데 저도 뭐 이 판을 뒤집을 만한 뭔가 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런 정보 놀래라. 말씀인 줄 알고. 네, 내야지. 50. 네. 나빠 이거 놀랐어. 약간 저거야. 낚였어? 그거 낚였어. 낚였어. 잘한다. 나 지금 혹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 구성명 신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저도 찾아본 거였었는데 설명을 좀 짧고 간결하고 쉽게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구성명 신청이 무엇인가? 일단 구성명 신청은 소송 한쪽 당사자가 소송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죠. 유진스가 상대방인 어도어에게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판사님 좀 명령 좀 내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스 측이 아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성명해라 어도어에게 15개인가를 냈다고 열몇 개를 저는.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건 어도어 너희 3가지에 대해서 성명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러니까 걸로 약간 알고 그런 있어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판사님이고 여기가 어도우고 내가 뉴진스면 저 궁금한데 얘네가 그때 쳐다보고 인사 안 했는데 그거 왜 그랬는지 맞아, 맞아. 물어봐 주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그거에 봤을 때 타당하다고 느끼면 야 너 왜 그나저나 왜 그랬냐? 답변해봐. 하고 답변해. 아, 이런 그게 겁니다. 3개구나. 그중에 그래서 3개 법원이 예를 들어 3개 정도 항목에 대해서 지금 어도어에게 답변을 명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3개의 항목에 대해서 어도어가 이 법원의 구성령 명령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이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 3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입증을 못 하거나 혹은 불리한 그렇죠. 정황으로 판단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죠. 판사님이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도 시켰겠죠. 있어요. 그 구성명이 그러니까 15개 물어봐 주세요 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15개가 다 모두가 중요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래도. 너 한번 대답해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를 집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 3개는 판사님이 판단하기에 보기에도 내가 이거는 좀 나도 궁금한데 이거 진짜 좀 중요한 건데 하고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으면 조금 불리한 정황일 근데 수 있죠. 요거 그러면 친구한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구성명 관련해 가지고 15개를 낸 건 맞죠? 이게 사실은 네. 천천히 몇 개를 얘기해. 냈는지 몇 개를 냈고 어떤 내용을 초반에 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초반에 냈는 내용 저도 찾아봐. 지금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와. 근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네네네. 있었는데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궁금한 내용은 구성명 신청에 대해서 대답,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이제 개념이 딱 잡히는데 약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대답해 그랬는데 우물쭈물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항상 서면으로 네, 내라. 항상 서면으로 어도어는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다라고 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3개 하라고 기사 했던 거 대단한데? 나오고. 검색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어도어가 법원 질의에 이 성명에 답변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팬들에게 나오는 질문은 약간 불성실하게 대답을 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할 수는 있다. 다만 이 3개 정도 항목을 물었다는 건 저도 검색을 한 거라서 확실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 질문 봤을 때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물어본 거야. 뉴진스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나?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였고. 측에서 네, 그렇게 한 측에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뉴진스가 어도어에 가지고 있는 있으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 구성명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좀 PD님께서 눈치를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 진짜 시간만 더 있으면 와 이거를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재밌게 풀어내. 정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진짜 걱정했어요. 이거 할 말 없어서 30분 내에 끝날까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불량왕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이야기 듣다 보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커피숍에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안타까운 생각이 뭔가 증거가 있었으면
이게 아마 첫 번째 이미 뭐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한 번 접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가 낚이긴 했지만 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팬들 입장 혹은 어떤 뉴진스를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법적으로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대체 뭐가 자꾸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뉴스는 어느 정도 이게 줄줄이 다 설명해 주진 않으니까 맞아요. 뭐가 됐대. 뭐가 그게 뭔데 하고 다음 뉴스 나와버리고 이러면 내가 찾아볼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와 너무 좋은 분들과 그리고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전 걱정했어요. 막 말하는데 뭐라고요? 제가 막 이럴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짱 나는 재밌었습니다. 역시 실버 버튼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을 실버 너무 버튼 다르네. 잘하셔. 진짜 말을 너무 잘하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진스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굵직한 내용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 말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해소가 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와주신 친구는 어떻게 마음이 좀 궁금한 게 많이 나왔나요? 예, 잘 네. 해결해봤습니다. 공무진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진짜 고맙다는 이야기를 로스쿨 아니 나 너무 감동받았어. 난 판례를 찾는다는 게 아유, 너무 그러면 대단해. 판례 번호까지 찾는 거는 맞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전 친구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네, 해주고 감사합니다. 싶었고 왜냐면 저 친구 없었으면 저 이거 못했어요 진짜. 왜냐면 너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고맙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준 또 저희 PD 친구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이야기 이제 정리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루다의 댄스 연구소에서 왜 법조인들이랑 이야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물밑 작업이 들어와서 네가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웃겨서 근데 친구가 여기 PD로 있는데 친구랑 이제 둘이 술 먹다가 야 이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주신 건데 일단은 뭐 아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기가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저희가 그럼요. 뭐 그렇게 움직이는 그게 분들도 아니고. 10만이어가지고 그 오해를 받으시나 봐요. 맞아. 그런 우리한테 오해 오해를. 없어. 우리한테 오해가 없더라고. 받고 싶다, 오해를. 나는 100만도 금방 가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해 아닙니다. 받고 싶다. 저 근데 맞아. 진짜로 이 다음에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또 생기면 또 이 조합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매우 재밌었습니다. 네, 매우, 해보면 매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뉴진스 응원하시는 버니즈 분들도 그리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법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평등해야 되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서로 뭔가 원하는 결과가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뉴진스 자체가 유일무이했던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본 건데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잘 긁어주셔서 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뉴진스가 혹시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소송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또. 네. 패소한 네. 측은 항소를 하겠죠. 다시 네. 또. 누가 패소하든 법적인 누가 문제는. 승소하든 이건 전 항소 상고 다 갈 것 같고요. 네, 계속 길어질 계속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베스트였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네. 입장차가 다르니까. 음. 근데 시간이 가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럼 이게 어쨌든 패소할 경우 결국엔 다음은 뭐 항소고 네. 여기도 패소할 경우 뭐 결국 또 다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요. 뭔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근데 항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일단 가처분이 그렇게 됐으니까 뉴진스 쪽이 패소를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네네네. 항소를 하더라도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항소는 항소고 결국에는 일을 계속 해야 되면 일을 어떻게든 이뤄 나가면서 거기서 또 어떤 신뢰관계 파탄이나 무슨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까 다른 상황이. 말씀했던 거랑 똑같이 연결이 돼야 뭐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서 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더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분쟁할 수 있는 거리는 안 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 계약은 계약 그대로 근데 가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직장인들 아, 그건 똑같은 거 같아요. 그쵸, 그냥, 제가 좀 튀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 아, 근데 아니, 예. 진짜 근데 아티스트는 저도- 그러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예. 그것도 그건데 네.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출근은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사가 싫다고 해서 그냥 네. 무작정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방법을 마련을 하든지. 네. 근데 어쨌든 일은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어찌됐든지 간에 모르겠고 너네들끼리 싸우는 거 모르겠고 뉴진스가 활동하는 걸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물론 이제 맞아요. 마음이 그 속이 그 속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활동을 계속 안 할수록 대중에게 너무 잊혀지는 거는 맞아요. 쉬우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은 뉴진스한테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 네네. 예, 어떻게든 이 어려운 관계지만 좀 얼굴을 비추면서 대중의 좀 영향력이 있어야 팬덤도 더 생기고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힘이 아니어도 네네. 지지 힘도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여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대부분 버니즈를 대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네.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하이브도 많이 고문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는 그런 걸 잡으려면은 뭐 녹으면 볼펜에다가 증거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단적도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그런 입장에서는 저도 그 활동을 지금은 이어가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거는 뭐 계약이 장난이냐 이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여기 온 버니즈 친구도 굉장히 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 굉장히 그렇구나. 티적. 저도 저 대문자 티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대문자가 아니라 그냥 대문짝만한 티입니다. 여기 그냥 와 이건 피도 안 나와 이거는 진짜. 근데 일단은 모두 다 마음은 일단 뉴진스가 어찌됐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근데 속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쵸. 아티스트가 속이- 좀 속이 예, 쉬운 아니잖아요. 일은 네, 아니죠. 컴퓨터 보고 네. 타자기 두드릴 때도 속상한데 그럼. 내가 무대에서 웃어야 맞아. 돼 행복한 척해야 그거는 돼. 진짜 좀 그러면 다른 힘들지. 차원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법은 너는 또 법이죠. F거든요. 그래. 난 내가 F, 난 내가 T라고 난 대문짝 T거든. 근데 대문짝만한 T가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정말 아쉽지만 일단은 오늘 자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네. 짓고 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와준 버니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금 강요해. 이거 뭐 클로징은 어떻게? 네. 네. 놀러와입니다. 아, 우리 할까요? 놀러와 우리 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오늘 팟캐스트 형식으로 최초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쵸? 다음에 또 함께 하고 우리 싶습니다. 실버 버튼 실버 버튼 루다 씨와 함께 너무 즐거운 촬영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지금까지 놀러와였습니다. 놀러 와.